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가을은 하늘도 파랗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게 세차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차장에 가보면 셀프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가끔 안 좋은 세차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저 같은 세차 환자가 봤을 때 아하,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 차를 망치는 나쁜 세차 습관 총 7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초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쁜 습관은요, 세차장에 가기도 전에 나타나는 습관인데요.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세차 용품을 하나의 툴백에다가 그냥 다 때려 넣는 일입니다. 이게 입문한 지 초반에는 용품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차 경력이 쌓여갈수록 동시에 세차 용품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넉넉했던 툴백이 세차용품으로 꽉꽉 들어차게 됩니다. 툴백이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무슨 용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에 뭔가를 하나 두고 와도 전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툴백이 너무 크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세차가 끝나도 이 툴백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차량 트렁크 구석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차용품을 차량 트렁크에다가 1년 365일 보관을 하게 되면 케미컬을 담아뒀던 용기가 깨지면서 이 세차용품이 다 트렁크에 스며들기도 하고요. 막상 사용을 하려다 보면 온도 때문에 변질이 돼버려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번거롭지만 하나의 툴백에 모든 세차용품을 다 담아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작은 툴백을 나눠서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용품을 담아서 그래서 세차장에 가는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거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성질 급한 한국분들 세차장에 가시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먼저 고압수부터 뿌리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섬주섬 챙겨왔던 세차용품도 꺼내고 버킷에 물도 받고 그리고 카드 충전 금액은 충분한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차량에 뿌려놓은 그 물인데요. 내가 이래저래 시간을 끄는 동안 그 물이 서서히 증발하게 되고요. 그 물이 증발하면서 차량 표면에 워터스팟이라는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 번 세차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장면에 물때, 물방울 자국들이 이렇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워터스팟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도장면 속으로 파고들게 돼서 일반적인 세차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파고든 워터스팟 같은 경우에는 사포를 가지고 도장면을 갈아내야 지워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고압수부터 뿌리는 습관은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니까요. 세차장에 도착을 하시면 느긋한 마음으로 세차용품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이제 세차를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 그 이후에 고압수를 뿌리셔야 됩니다. 간혹 세차를 할 때 주방 세제를 이용하면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카샴푸 같은 거 사지 마라,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카샴푸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은요, 유리, 도장면, 플라스틱, 고무같이 굉장히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샴푸에 있는 성분은 이런 복잡한, 이런 다양한 제품에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트러블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방세제는 제품의 특성상 유분기를 제거하는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세정력은 조금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플라스틱과 고무가 하얗게 변색되는 백화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고작 몇천 원 아끼려다가 부품값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차를 할 때는 반드시 전용 카샴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반지나든가 목걸이, 그리고 시계 같은 그런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시죠. 하지만 세차장에 가실 때는 액세서리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차를 할 때 이 미트질을 하다가 손가락에 낀 반지 혹은 손목에 찬 이 시계 줄의 표면이 긁혀서 아주 깊은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드라잉 타올로 차량의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기대다가 벨트의 버클이 차체에 긁히면서 아주 큰 상처가 나는 경우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또한 세차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발도 굉장히 많이 젖게 되는데요. 평소에 내가 정말 아끼던 운동화가 세차를 하다가 홀딱 젖어버린다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이성과의 만남을 대비하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만 내 차를 정말로 아끼신다면 세차장에 갈 때만큼은 최대한 수수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차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뭐니 해도 미트질입니다. 프리워시를 다 해놓고 이 무거운 버킷을 낑낑거리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 손바닥만한 밑으로 차량 전체를 꼼꼼히 한 땀 한 땀 닦다 보면 이마에 땀도 송글송글 맺히게 되죠. 그렇게 힘겹게 미트질을 하다 보면 요 미트를 쥐인 반대편 손이 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든 몸을 지탱하고자 이 놀고 있는 이 손으로 차량의 도장면을 잡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손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에이,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한데 내 손 잠깐 올려놓는다고 해서 스크래치가 생겨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차량의 손잡이나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 손이 닿는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깊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피부가 부드러워도요, 표면에 오염물이 있다면 손을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 오염물과 이 손의 압력만으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놀고 있는 손을 차체에다가 얹거나 만지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될 행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차라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특히 SUV 같이 큰 차량을 세차하시는 분들은 진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차 중간중간에 담배를 한 대 피신다든가 아니면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역시도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요새는 실내 세차장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야외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실 텐데요. 야외 세차장은 통풍도 엄청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또 햇볕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의 증발 속도가 빠릅니다. 보통 휴식을 취하는 타이밍을 제가 보면요. 미트질을 다 해놓고
힘들어서 잠깐 쉬거나 아니면 베이에서 세차를 다 마쳐놓고 드라잉존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차량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데 담배를 피시는 등 그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미트질을 했던 거품도 마르면서 도장면에 아주 심한 얼룩을 남기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증발하면서 워터스팟을 남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제가 워터스팟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러면 비를 맞아도 바로 집에 가자마자 물기를 닦아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워터스팟을 만드는 건 물이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때문입니다. 빗물은 지상에서 순수한 물이 증발해서 하늘에서 응결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네랄의 함유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 때문에 심각한 워터스팟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빗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오히려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많은 미네랄이 녹아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차체에 고압수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드라잉이 끝나는 타이밍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휴식 없이 쭉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음료수나 담배를 피시는 타이밍은 드라잉까지 끝난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나쁜 습관인데요. 자, 세차가 모두 다 끝나고 드라잉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왁스 발라야겠죠? 근데 왁스를 바르시기 전에 타이어 광택제 혹은 드레싱젤을 먼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왁스를 바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타이어 드레싱젤을 바르는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요. 타이어 드레싱젤은 약 10분 정도의 건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이어 드레싱젤을 가장 마지막에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충분한 건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바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건조되지 못한 타이어 드레싱제가 바퀴가 굴러가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차체에 이리저리 막 튀게 되는 거죠. 만약 깨끗이 세차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차를 했는데 바퀴 주변에 까만 때국물이 이리저리 튀었다,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타이어 드레싱제의 건조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바르기 전에 먼저 타이어 드레싱제를 바르면요, 내가 이후에 왁스를 바르는 시간 동안 타이어 드레싱제가 완벽하게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타이어 드레싱제가 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운행을 하기 직전에 마른 극세사 타올로 타이어 표면을 가볍게 닦아주시면 잔여물이 제거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나쁜 세차 습관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몸에 배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차를 아껴준다고 세차를 해주고 있지만 나쁜 세차 습관으로 인해서 내 차를 더 해치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7가지 나쁜 세차 습관만 피하신다면 내 차를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 밖에 나쁜 세차 습관이 있으면요,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